사람의 욕망을 움직이는 10가지 세계 법칙 위닝 컬러. 예,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 홍수가 나가지고 오늘 장마 때문에 드리머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 2부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좀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본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 내 사업을 더 좀 여러분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도 답을 해주실 전문가가 나오셨어요. 오늘은 소비자의 마음을 앗아가는 마법의 힘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이랑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랑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업되고 네. 뭔가 성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서도 작가님의 네네. 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권의 비밀 시리즈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네. 비밀이 많은 여자 막 이런 애칭이 붙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비밀 다 털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비주얼 전략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VMD라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더 네. 큰 영역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게 코디네이터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코디네이터. 그래서 제가 그 이랜드에서 처음에 계약직 사원으로 3개월 단기 대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그 이랜드에서 그 3개월짜리 코디네이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3개월짜리 단기 코디네이터로 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코디네이터가 본사에서 이 비주얼 기획을 줘요. 이게 네.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분야인데 이걸 주면 코디네이터는 본사에서 이 옷과 이 옷은 같이 입히세요. 그걸 해주면은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거를 교체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매장을 투어하면서. 매장을 투어하면서 그때 이랜드가 막 엄청나게 오픈할 때여가지고 그렇죠. 90년대 나이가 나오니까 연도는 안 밝힌다. 90년대.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너무 네. 재미있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시켜놓은 이 매뉴얼대로 내가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왜 이 옷과 이 옷을 같이 입혀야 되고 마네킹을 왜 이 각도로 세워야 되고 조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본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걸 시킬까? 근데 내가 하고 가면 매장 점주님들하고 사장님은 매출 올랐다고 갈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몰랐다가 그래서 이제 팀장님한테 이거 배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무슨 책을 읽어봐라. 그럼 본인들이 본사 교육 갈 때 너 시간 되면 올라와서 같이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알 자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3개월이 연장되고 이제 6개월이 되고 이제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2년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전국을 다니면 그때는 사진을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처럼 너무 옛날이다.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한 달에 20개 매장을 갔으면은 그 몇 월 며칠 날 순서대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파일에 이렇게 끼워서 가서 보고를 해요, 팀장님한테. 근데 팀장님이 이걸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팀장님은 20개 매장 중에 제일 우리 본사에서 그 지침대로 잘 따르고 이걸 통해서 매출을 오른 거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순서는 20개 순서 간 순서대로 적고 그 앞쪽에다가 요약본, 우리 유튜브 요약본이 있듯이 요약본으로 전국 20개 매장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정보, 이걸 통해 가지고 본사에 준 VMD 매뉴얼을 통해서 가장 매출이 좋았던 탑 10, 가장 잘 유지하고 있었던 탑 10, 가장 적극적인 탑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의 기준을 잡아서 제가 하고 그 밑에 이제 갔다 온 순서대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팀장님이 이제 막 물개 박수를 치시면서 너 진짜 어째 이런 복덩이가 늘었나.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코디네이터한테 이 기준으로 앞으로 보고서 써와.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애들한테. 너 때문에 일거리가 늘었느니. 근데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되게 성취감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이제 기획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었는데
그때 의류만 하는 게 제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랜드가 의류만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백화점을 가야 되겠다. 이게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꽃이 백화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식주를 다 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현대백화점에 마침 그룹사 공채를 뽑고 있어가지고 그때 원서를 넣었는데 자신감 있게 당당히 근데 입사를 하게 됐죠. 제 일머리가 남다르셨네요. 학교 졸업하시고 그렇게 바로 네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원리와 그리고 효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것 자체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는 창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7번을 창업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회사만 저는 백화점 사장이 꿈이었어요. 백화점 처음에 입사했는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시골이었냐면 혹시 과메기 좋아하세요? 과메기. 네, 포항. 아. 이게 구룡포라는 구룡포. 그 진짜 어촌, 작은 어촌인데 그 구룡포라는 작은 어촌 중에서도 저희 집은 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태풍 오늘같이 막 비 오고 태풍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면 운동화에 미역이 걸려 있어요. 그럴 정도로 태풍 치면 뭐 네. 저기 시내에 어떤 막 그런 스티로폼 같은 거 막 인형 같은 게 막 떠내려 와가지고 막 학교 오는 길에 그런 거 막 죽고 친구들이랑 그 정도로 깡시골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지붕 날아갈까봐 오늘 같은 날 막 아빠랑 이렇게 천막에 묶어두고 막 그런 어린 유년시를 되게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압구정에는 현대백화점을 간 거예요. 이건 별천지구나.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겠노라. 나는 여기를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에어컨이 팡팡 나오고 막 사람들 다 멋있는 거예요. 막 다 옷도 너무 나이스하고 그때 저는 최고급 명품이 그 CC 클럽 C 막 이런 네, 거 네. 뭐 네네 그런 언제인지 알겠어요. 네. 네네네. 그런 그 메이커였는데 백화점 가니까 알마니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백화점 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속 입고 살 어린 마음에. 네네. 그렇게 해서 백화점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정도 제가 일을 하다가 그 백화점 사장의 꿈을 접고 창업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창업이었고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제가 백화점에서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 이 첫 임무가 고객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직진하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를 그 팀장님이 보고 너는 거기서 카운팅을 하라는 거예요. 제 꿈, 저 알마니 같은 옷 입고 언젠가는 사겠죠. 막 이런 꿈을 TV에서 막 에어컨 밑에서 막 디자이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상상을 했었는데 도대체 왜 나보고 저기 현장 가서 저런 걸 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그때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와서 이런 걸 시키는 건가? 막 그때는 속이 되게 상했는데 어느 날 한 몇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일정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좌측, 그러니까 우리가 좌심방 우심실이어서 좌측이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좌측을 찍고 우측으로 돈다는 걸 알게 됐고 어떤 POP를 봤을 때는 좌측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읽어내린다는 거를 그런 흐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객이 우측으로 도는 고객을 좌측을 먼저 가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좌측 조명을 더 밝게 한다든지 우측보다 좌측에 더 화려한 물건을 진열한다든지 계절의 시즌 컬러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하니까 고객이 자기 신체의 어떤 조건들을 역행해서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다. 나는 현장이 체질이다. 디자이너, 나는 현장 전문가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현장의 이제 매력을 막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다양한 일을 하다가 그 우연한 기회에 전통시장에 이런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때 그 사과 가게였는데 할머니가 이 맛있는 사과를 진짜 바닥에 박스 위에 막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할머니 내가 이거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모르는 할머니였는데 이제 그런 무대부 정신이 약간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록색 잎사귀를 10,000원어치 사가지고 초록 아이라인을 만들어 줬어요. 사과에. 그랬더니 사과가 2배로 예뻐지고 매출은 10배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일주일 뒤에 갔는데
막 저한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 어딜 가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네요. 그렇게 하면서 막 네네. 사과도 막 주시고 막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매출이 10배 오르는 걸 보고 이제 그건 할머니 얘기니까 뭐 진짜 10배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셨겠죠. 할머니가 그 정도 리액션을 해주셨으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하는 이런 비주얼 머천다이징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에 이런 걸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무턱대고 저희 집 주공 아파트 304호에서 사업자를 내고 1인 사업자를 시작한 게 2005년도에 첫 번째 사업을 한 계기입니다. 네, 와. 재밌다.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이 위닝 컬러라는 네, 책인데 네. 이 좋아 보이는 것들 이 비밀 시리즈에 이어서 컬러에 집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빨간 사과에 초록색 그 이파리를 네. 옆에 대둔 것만으로도 보색 대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더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해서 10배나 많이 샀다는 그 이야기. 되게 과학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 안에도 네, 맞습니다. 경험이랑.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이랜드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제가 거의 30년간 유통 현장에 있었거든요. 야. 그 유통 현장에 있으면서 칼라를 다루는 일은 저는 매일 하는 일이어가지고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에서도 이제 칼라 부분이 첫 번째가 네. 나오는데 이 칼라를 왜 사용해야 되냐면 지금 엄청나게 바쁜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지 못하면은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보다 색이 빨라요. 근데 그 글, 이미지, 색 세 가지 중에 속도를 따진다, 다가가는 속도를 따진다면 글이 제일 늦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컬러예요. 그래서 빠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고객하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컬러를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가 책을 쓰는 패턴이 제가 쓰고 싶어서 쓴다기보다 컨설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컬러는 뭘 쓰면 되나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데 따뜻한 색을 써야 되나요? 차가운 색을 써야 되나요?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주제색은 뭘 써야 돼? 이런 질문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갑자기 많아졌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서 그러면 이런 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위닝 컬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죠. 그럼 네. 위닝 컬러라는 게 네. 이기는 컬러라는 네, 건데 네. 컬러 중에서도 위닝 컬러라는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비주얼 전략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마케팅 부분에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네. 분이나 그런 분이 제 주 고객이신데 자기가 이렇게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브랜딩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객이 기억을 못 해준대요. 기억을 못 해준대요. 네. 그리고 결국은 브랜딩이고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고객의 기억 속에 우리 제품을 집어넣어서 기억하고 그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네.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객들은 일단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책을 내건 내가 제품을 만들건 일단 고객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마케팅 요소들이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고객은 너무 많은 마케팅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지나가면 간판, 푸시 알람, 그리고 뭐 유튜브 뭐 하나 보려고 해도 진짜 꼼짝없이 그 광고 다 봐야 되지 막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 대한 이게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내 속에 이미 저장돼서 그걸 거부하려는 역할이 되게 크고 그래서 90%의 마케팅은 내에 도달하기 전에 다 사라져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내 브랜드와 내 제품에 관심이 없다. 네.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지 남의 제품에는 관심이 일단 없어요. 내가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분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우리 애가 학교가 잘 갔을까? 네. 우리 엄마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다 도착을 했을까? 우리 남편하고 아침에 다툼이 있었는데 혹시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사로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속에 점유를 하고 이기게 만들어 줄 것인가? 결국은 내에 점유하고 그 점유한 부분으로
근데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잖아요.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유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매체가 칼라라는 거였고, 그래서 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는 칼라. 그래서 위닝 칼라라는 제목으로 뽑게 됐어요. 네, 제가 대표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네. 삼고 초려를 하면서까지 그 아. 컨설팅을 맡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닝 컬러처럼 네. 고객이 정말 마음을 뺏는 그런 브랜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성공적인 게 있었다면 좀 자랑 좀 해주신다면. 자랑 좀 한다면 네, 어떤 게 있을지. 사실은 제가 7개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뭐 운 좋게도 상장사에 매각한 회사들도 와. 있고, 네, 뭐 매출을 막 엄청나게 올려서 성공한 회사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지금 3개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도 운영을 하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으로 조만간에 이제 오픈하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먹거리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현재 이제 3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 3개 회사를 24시간 안에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이라는 게 제 인생과 시간을 녹여서 누군가를 성장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결이 맞지 않으면은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컨설팅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 삼고 초려한다는 이유가, 제가 컨설팅을 맡게 되면 3, 4개월에 끝나지 않아요. 짧게 하는 게 1년. 그리고 지금 막 5년씩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은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페르소나를 꿋꿋하게 지키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컨설팅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100년 가는 기업을 제가 많이 남기고 이게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제 소명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삼고초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5년 동안 했던 브랜드는 에스테틱 브랜드예요. 이제 끌리메라는 에스테틱 브랜드인데, 이 대표님이 2016년에 만나서 거기도 삼고초려였어요. 몇 번 찾아와서 결국 시작은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3가지 요소였어요. 첫 번째에서는 그 바탕을 만든다. 그 바탕이 뭐였냐면, 그때 그 끌리메라는 에스테틱 브랜드가 점별로 몇 개는 안 됐지만 그 인테리어가 다 달랐어요. 인테리어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서체도 다르고. 근데 이제 끌리메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필기체로, 어떤 때는 고딕테로, 어떤 때가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돼 있고, 어떤 때는 아주 회색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고객들은 끌리메가 내 속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요.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색이 초록이죠. 네. 베스킨라빈스 하면 핑크색. 네.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특정 브랜드는 특정 컬러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공간마다 다 다른 컬러를 쓰다 보면 고객의 뇌는 순간 혼란이 생겨요. 안 그래도 빈틈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 빈틈에 넣으려니까 고객의 뇌 속에 그 브랜드가 명확하게 명료하게 기억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스탠다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매장에 비주얼을 통합하는 일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득 비용의 절감. 그 비주얼 마케팅을 하고 컬러를 쓰는 이유는,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이 공간에 왔을 때, 이 브랜드를 봤을 때 설득되고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라고 느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끌리메라는 그 에스테틱에 처음 들어가면 모든 에스테틱 브랜드가 기존의 고정관념이 어떤 거였냐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입구에서 무조건 카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실에 들어가요. 2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우리 제품이, 우리 관리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는데,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 원장님 이제 쓰러지는 거죠. 이제 진 다 빠지고 이제 막 갑자기 막 우울해지시고. 근데 제가 끌리메라는 곳에 사실은 컨설팅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제 이름을 안 하고 우리 언니 이름으로 예약하고 매장을 다 가봤어요. 몰래. 야, 조사를 들어가셨군요. 네, 조사를 들어갔죠. 네. 사전에. 제가 네, 컨설팅 하기 전에 하는 일인데 항상. 그렇게 했더니 관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기존에 받아봤던 그 스파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랐고, 실제 얼굴이 엄청 축소됐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 제품에 대한
이 테크닉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비주얼이 정말 비주얼이 정말 아닌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았군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제가 이렇게 컬러나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로 이곳을 잘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죠, 사실은.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을 안 가졌는데 제가 좋아 보이게는 할 수 없지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여만 주면 네. 성공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득 비용의 절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카운터를 안으로 뺐어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터널을 뷰티 터널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손을 네. 그 에스테디션들의 손들을 모양을 이렇게 겹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이 손이 너무 요 겹쳐지는 손을 형상으로 한 터널을 만들고 그걸 뷰티 터널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미 그 브랜드의 철학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 딱 도착해서 좌측으로 들면 30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0회 우리가 마사지 끊는데 30회를 끊으면은 더 얼굴이 축소가 돼요, 예쁘게. 그러면은 그 30개의 얼굴이 이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이 떠져 있는 걸 본이 비포 떠져 애프터로 있는 두 거를 개씩 이렇게. 비포 애프터는 안 하고 30개의 얼굴, 아. 30인의 얼굴에서 전당이에요. 그 그렇구나. 석고의 전당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돌면 그 10,000개의 석고를 이렇게 진열해놨어요. 기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리를 받았는지, 이건 데이터예요. 그래서 비주얼을 통해서 설득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내가 말로만 하면 설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말을 하게 하고 공간이 말을 하게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하는 비주얼 마케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설득 비용을 절감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매장을 스탠다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변해야 될 컬러와 변하지 말아야 될 컬러를 세 번째로 제가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절을 알리면 지갑이 열려요. 계절을 알리면 지갑이 열리는데, 그 브랜드의 주제 컬러, 이 에스테틱 브랜드는 핑크색이라는 주제 컬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7번의 시즌의 컬러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에스테틱이 물건이 매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매번 새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해서 7번의 시즌 컬러, 신년, 봄, 가정의 달, 여름, 가을, 할로윈, 크리스마스 7번의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년의 컬러, 봄의 컬러, 여름의 컬러, 가정의 달의 컬러를 50일 간격으로 매번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시즌의 컬러를. 그래서 바탕을 만들고 설득 비용을 절감하고 이 컬러를 붙였더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강남에 4억을 오픈해요. 야. 선능력에. 근데 진짜 진정한 브랜드다운 브랜드를 만들어 맞아요, 주셨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전체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에스테틱이 사실 브랜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 브랜드를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질하고 손으로 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이제 제 꿈은 이 브랜드가 이 글로벌 브랜드는 에스테틱 런칭해서 한국에 다 오는데 무슨 스파, 꼬달리 스파라든지 맞아요. 랑콤 스파라든지 다 오는데 왜 한국 에스테틱은 해외에 진출 못하냐. 우리 에스테디션이 이렇게 기술이 좋은데 해외로 다 수출을 하자. 막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파리 지사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컬러나 전략은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핵심 고객이 달라지기 때문에 브랜드 컬러는 가지고 가되 톤이 약간씩 달라지겠죠. 네. 그런 걸 하시는 거. 네네네네. 네. 거기에 핵심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주제 컬러는 가지고 가되 거기에 대한 톤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공간에 조금씩 다르게 변경을 해서 쓰는 거죠. 네. 저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과 위닝 컬러를 읽으면서 비율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색이 만약에 뭐 빨강이다, 노랑이다, 분홍이다 있으면 그걸 전체로 쓰면은 굉장히 피로하거나 질리거나 그 색에 너무 이렇게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릴 수 있으니까 네. 비율이 황금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진짜 꿀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주제 컬러와
보조 컬러 그리고 바탕색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바탕색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 톤으로 되게 그러면서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바탕색은 무채색을 쓰셔야 돼요. 네. 바탕색은 무채색. 그래서 70%를 거의 무채색 계열로 쓰시면 돼요. 흰색, 베이지색, 연한 그레이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으로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제색을 먼저 정해요. 네. 주제색을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스타벅스의 주제색은 초록색이에요. 근데 보조 색깔은 이 초록색이 가장 빛나게 해주는 25%의 갈색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나무 보면 어때요? 이게 기둥이 짙은 갈색에 짙은 초록색 잎사귀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5%밖에 안 돼.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스타벅스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스타벅스의 로고라든지 이렇게 컵에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유니폼의 작은 부분이라든지 포인트로 사용해요.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가 70%를 스타벅스의 초록색을 벽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발라버려. 그러면은 컬러가 사실은 에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랬죠. 막 텐션이 너무 높은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은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막 좋았다가 에너지가 막 기빨린다고.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 컬러, 보조 컬러, 바탕색을 그 5, 25, 75% 정도의 비율로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켓컬리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적인 흰색 바탕이에요. 마켓컬리가. 그런데 제품을 촬영하는데 보면은 연한 그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연한 그레이라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로고 그리고 뭐 이번에 핵심으로 메시지 전달해야 될 거 그리고 클릭하게 만드는 결제하기 그 다음에 뭐 5% 할인 요런 데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비율을 보면 5% 정도가 그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 바닥이 흰색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흰색 바탕에 어떤 색이 올라왔을 때 가장 선명하고 예쁘게 보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하고 지금 온라인 세상이 돌아오면서 모든 브랜드의 컬러가 더 선명해지고 뭐 산뜻해지고 명확해졌어요. 네. 기존의 크롬도 보면 그 세 가지 색상에 약간 그라데이션 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고객의 동공에 불안함을 주는 요소들이 잡혔기 때문에 그걸 더 선명하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백색광이 비치는 곳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더 선명한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이 요거밖에 안 돼요. 네, 이 맞아요. 작은 화면에서 선명한 색깔 아니면은 사실은 고객이 이걸 클릭하거나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5, 25, 70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도 왜 다음에서 카카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네. 다음 색깔은 무슨 색인지 기억이 나냐 했을 때 노랑도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순서 기억 못 하겠죠. 네. D자가 무슨 색이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DUAM인데 모르겠죠. 네, 흰색 그냥 글씨만 생각나고 무슨 배경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카카오 노란거 확실히 근데 이제 알거든요. 카카오 네. 노란색 어. 정말 각인이 된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네이버는 좀 연두색이나 초록색 그런 거. 그게 초록색, 네, 진짜 연두색, 매출이나 어떤 브랜딩 파워로도 정말 효과가 있나 봐요. 아, 제가 아까 첫 번째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뇌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파리바게트 하면 무슨 색이 떠올라요? 그 블루 컬러. 그쵸. 네. 블루 컬러가 떠오르죠. 뜨레주로 하면 약간 주황이랑 아닌가요? 뚜레주는 색깔 안 이래서 파란색이랑 주황색 아니에요? 이래서 화이트? 뜨레주로가 파리바게트를 이기기 힘들어. 아 진짜 그러네요. 약간 근데- 블루에다가 주황색 글자, 흰색 글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네. 파리바게트는 파란색이라고 우리가 다 인식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간 뜨레주로 어떤 분들은 연두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색은 아. 갈색이라고 얘기하시고 트레주로 네, 약간 네. 올리브 그린 같은 색깔인 네, 맞아요. 보다. 맞아요. 그래서 파리바게트보다 뜨레주르 빵이 맛이 없거나 아니면 아니 파리바게트가 더 맛있다는 거를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도 증명을 못 해요. 그러지만 고객의 내 속에는 빵을 사러 갈 때 파리바게트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리바게트에서 식빵 좀 사와.
그냥 그게 쉬운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뇌에 이기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기게 만드는 게 컬러예요. 아.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네,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됐어요. 네. 네, 뚜레쥬르 때문에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트레즈루가 사실은 뭐가 네. 문제였냐면 간판 외형에서 딱 보면 갈색과 연두색이 50대 5로 팽팽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맞다, 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색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연두색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갈색 선호 사람은 갈색으로 기억해요. 근데 내가 연두색 선호자다. 그러면 연두색으로 트레즈루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컬러를 만들 때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5%만 쓰고 그다음에 유채색을 쓰려면은 3가지 이상을 쓰면 절대 고객은 한 번에 3가지 색 이상을 기억을 못 해요. 이게 위닝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저희가 지금 백화점에서 오래 비주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가보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간판에 빨간색, 노란색 글씨 들어가는 매트는 초록색 그래가지고 또 휴지통은 파란색 앞치마는 또 뭐 무슨 색이에요? 이렇게 하이트 테라 막 이렇게 해서 주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자기 컬러를 여러 개로 보여주니까 고객이 이 브랜드를 내 속에 저장시킬 수가 없지. 내 속에 점유해서 이기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다. 완전히 이해하셨죠 이제?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로고나 하나 만들었지. 그쵸, 그쵸. 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홈페이지 색깔도 똑같은 논리인가요, 그러면? 파리바게트 가보시면요. 파리바게트는 다른 색깔 안 써요. 거기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흰색 바탕에 그냥 뭐 세일하는 거 정도 뭐 빨간색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쓰지 그 외의 색깔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그 제가 오늘 회 잘 시켜 먹는데 오늘 회도 오렌지색을 포인트 컬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제 컬러가 명확한데 사실은 제가 베스킨 라빈스가 진짜 이런 위닝 컬러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서랍 한번 열어보시면은 집에 주방에 주방 서랍 열어보세요. 그 베스킨 라빈스 핑크색 스푼. 네, 하나씩 있죠. 그쵸? 네, 없으신 집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뚜루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뇌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닝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뇌에서 이미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나뚜루보다 맛있다고 누구도 얘기 못해요. 사실은 맞아요. 맛은 개인적인 네.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뇌에서 이미 그 핑크색 스푼을 보고 아 베스킨 라빈스 케이크를 사야겠구나, 먹으러 가야겠구나라고 먼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되게 의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쇼핑하는 것 같지만 저장된 친밀감, 저장된 신뢰감을 뽑아서 쇼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장시키는 게 컬러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브랜딩 파워는 매출과 연관이 된다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사실 여러분은 매출에 대해서 제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브랜딩 전략이나 컬러가 어떻게 매출에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 인증샷을 좀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름아름으로 계속 맞아요. 알려진다. 그러니까 내가 광고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 광고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것도 다 컬러나 비법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제 인스타에 잘 나오려면 조명 컬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 백화점 1층이 3,500 켈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색 온도라고. 켈빈.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 등도 있고 하얀 등도 있고 이 스펙트럼 안에서 굉장히 색 온도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아침 해 뜨면 어때요? 빨간색 태양이 그렇죠. 막 떠오르잖아요. 네네. 뭐 노르스름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얗게 됐다가 저녁 되면 어때요? 어둑어둑해지면 네, 푸르스름하게다가 맞아요. 깜깜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어떤 신체 리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컬러도 결국은 이 빛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조명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조명빨이 사실은 SNS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백화점 1층의 매출이 사실은 이 조명빨이에요. 백화점 매출은 정말 거의 조명빨. 백화점 가면 어때? 모든 제품이 좋아 그리고 보이잖아요. 집에 갖고 오면 다른 색깔로 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네. 백화점 탈의실 앞에서 옷 입어보면
너무 예뻐요. 내가 막 10년은 순삭 날아갔어요. 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옷 입으면은 남편이 칙칙하니 막 좀 그래요. 그 여자 어디 갔냐고. 그 여자 어디 갔냐고. 네, 그 여자 형광등이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인스타에서 우리가 그 사진을 찍게 만들고 실제 매출을 올리는 데는 조명의 컬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1000에서 10,000으로 나눠요. 그렇게 이제 1000에서 10,000이라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몇 개만 집어드릴게요. 그러면 3,000 정도다. 3,000에서 3,500이다. 내가 카페 사장입니다. 그런데 조명이 지금 저희가 얘기 한 5,000 정도 돼요. 이게 딱 5,000 보면 네네. 이제 그게 오. 온도가 네, 보이시는군요. 손으로 다 이렇게 감지가 돼. 여기 센서가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손 센서라고. 이게 5천 정도. 네. 5,000.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음. 이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강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백색광이 사람을 긴장시켜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화이트, 흰색 5,000에서 600 사이가 정확한데 카페를 갔어. 그런데 이런 조명이 있으면 어떻게 너무 싫어. 돼요? 막 무공 다 보이고. 모공 다 보여. 너무 안 싫어. 그래도 피부 안 좋은데 너무 기분 진짜 나빠.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릴렉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 세포가. 네. 카페 갔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라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라떼를 먹어도 여기 가면 기분이 안 좋아. 이 카페를 가면. 그러면 다시 오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3,000에서 3,500 사이에 약간 노르스름한 불빛이 나는 거. 근데 요즘은 그 전구 사러 가면요. 이 켈빈이 다 적혀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만큼 네. 디테일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따뜻한 온도 그리고 3,500이 피부결을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하거든요. 신기하다. 네, 와. 그래서 백화점 1층이 3,500 켈빈으로 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백화점 1층이 4,000, 5,000 넘어가면 거울 보고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었나? 이 내가 파운데이션 목에 별로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들떠 있지? 막 이러면서 모공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 막. 그러면서 쇼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의 첫째 원칙, 우리가 돈을 벌려면 첫째 원칙이 고객을 기분 좋게 해주면 돼요. 이게 첫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해 조명빨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데 이런 밝은 조명에서 먹으면은 특히 푸른 빛이 약간 들어간 6,000, 7,000 넘어가면 모든 음식에 쓴맛이 나요. 어머. 오. 그럼 제가 횟집을 갔어요. 너무 신기하다. 횟집을 네. 갔는데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푸른 빛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 회가 싱싱하게 보여야 된다. 막 이러시면서 근데 먹는 사람들이 다 입술이 푸르게 푸르스름하게 다들 막 얼굴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체온이 올라가야 몸이 이제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생기는데 다들 서로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게 해서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5,000이 넘어가는 6,000 푸른빛이 도는 조명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고객이 봐주지 않는다 하면 조명 색깔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의류 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액세서리 매장 그리고 화장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울 앞에 조명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 앞에 너무 밝은 빛의 조명, 흰색 빛의 조명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거울 앞도 3,500. 거울 앞 무조건 3,500. 네네. 3,500. 네, 오늘 뭐 칼라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에 나오는 거 하나 네. 알려드린다면 네. 그럼 탈의실 조명 앞을 일자로 내려면요. 여기 주름하고 맞아요. 이렇게. 팔자 주름 이렇게 내려가지고 더 깊이 패여가지고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조명판 이렇게 날려주잖아요. 네, 양쪽으로. 네, 네, 네. 그럼 사선으로 하면 이게 날아가면서 열살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거 해보면은 요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밑에 판을 하나 이렇게 대면 있는 거랑 반사광. 없는 거랑 네, 달라요. 이거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배우 맞아요. 조명, 여배우 여배우 조명. 조명. 이렇게 이제 와. 반사판을 쓰는 이유가 네. 빛을 균일하게 얼굴에 이게 안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명 3,500을 사선으로 때리는 거. 그걸 그러니까- 하시면은 실제 네. 매출이 팍 올라가요. 또 약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화사한 얼굴로 입으면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칙칙한 얼굴로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입으면 옷도 안 미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옷 사러 갈 때는 메이크업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가요. 좀 메이크업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책에도 이제 커피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 그런 것들도 다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에스프레소가 되게 굉장히 유행하던데 그런 컵들도 굉장히 그 가게별로 개성도 있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런 것에도 또 위닝 컬러나 그런 게 있나 봐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맛과 접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블루보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막 찾아갔죠. 제가 또 이게 트렌디한 거 무조건 가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갔더니 다들 뭐 마실래? 이러니까 진짜 4명이 동시에 야 블루보틀은 라떼지 이러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저도. 네, 블루보틀은 라떼지 여기 와서 라떼를 안 먹니? 얼마나 고소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왜 블루보틀의 라떼가 다른 데보다 더 맛있게 느껴질까? 이게 또 제가 컬러 전문가니까 네. 또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죠. 근데 이미 이제 저는 이거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은 컵 색깔이 보통 흰색 아니면 검정색 그리고 이제 푸른색 계열을 많이 쓰잖아요. 블루보틀이 푸른색을 쓰는 이유가 그 호주에서 그 커피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하나 했는데 똑같은 커피 이제 라떼를 했어요. 그래서 흰색 잔에 놓고 검정잔에 놓고 그다음에 유리잔에 놓고 그다음에 파란색 잔에 놨는데 어느 라떼가 가장 고소하게 느껴지냐고 했더니 파란색 컵이 가장 고소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자들이 흰색과 검정색은 커피 자체가 우리가 그 검은빛이 쓴맛이라고 느껴요. 인간이 내 이 인지 자체가. 그런데 그게 흰색 컵에서는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막 쓴맛, 진한 커피를 추구하고 싶다 하면은 흰색이나 검정 컵에다가 담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고소한 만약에 라떼라든지 그런 걸 하고 싶다면 푸른색 잔에 담으시면은 훨씬 더 좋아지죠. 그런데 커피를 노란색 잔이나 빨간색 잔에 내보내면은 이게 단맛이 느껴져요. 너무 신기하다. 네네네. 그래서 커피의 본연의 우리가 어떤 풍미를 느끼게 하고 싶으냐. 어떤 데 가보니까 그 뭐죠? 산미가 되게 좋은 네. 그런 게 뭐 여기는 무슨 블루의 열매 향이 나고 산미가 좋은 그런 커피는 붉은색 잔도 괜찮아요. 붉은색 이제 머그컵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그 산미의 풍미가 더 붉은색과 또 네네네. 시너지가 나겠네요. 네네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원두의 특징에 따라서 커피 잔을 바꿔서 저는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식기나 양식기나 이런 어떤 음식을 내느냐 또 샐러드 가게는 어떤 색깔의 또 용기에 담아서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네. 또 실내에서 먹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전략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한식은 거의 대부분 흰색 접시가 많아요. 왜냐하면 붉은 음식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구나.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네. 거의 다 버무리고 양념하니까 또 흰색에 붉은색이 올라가면 되게 산뜻하고 맛있게 네. 싱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갈색 그릇에 내놓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또 깊은 맛을 느끼게 할 때는 갈색 접시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그 고추장 항아리 생각을 하시면은 어때요? 짙은 갈색 항아리에 빨갛 고추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컬러가 만나면은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갈색이라는 게 오랫동안 숙성된 느낌도 있고 우리가 음식이 잘 익었을 때 갈색빛이 돌잖아요. 네.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붉은색 음식이라도 우리가 어떤 맛을 이게 제가 뭐 퓨전이고 되게 산뜻하고 맛있는 맛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흰 접시 그리고 우리는 좀 오래된 깊은 맛을 추구한다 하면 갈색 접시 이렇게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록색 접시는 좀 쓰는 거를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초록색 접시 안 된다. 네. 네. 초록색 접시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쓰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색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정량만큼 먹게 하고 그냥 약간 식욕을 약간 떨어뜨리는 단식원에서 쓰면 좋은. 예, 단식원. 사과만 올려놔야겠다. 사과만. 네네. 단식원에서 쓰면.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면 초록색 테이블보를 까시고 초록색 접시에 초록색 야채를 드시면은 생각만 해도 막 쓴맛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별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욕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칼라와 접시의 상관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논문도
많이 읽으시고 네. 아 정말 보통 경험과 공부가 아니다, 연구가 아니다 아이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요즘도 감사합니다. 계속 연구하고 계시죠? 세계에 관한 거, 브랜딩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그 대표님도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니까 그렇죠. 계속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컬러 공부, 그리고 지나갈 때 저 집은 왜 저렇게 했을까? 왜 눈에 띌까? 이런 거를 매일 관찰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1부는 네. 네, 드리머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2부에서는 드리머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에 관한 거 위닝 컬러라는 게 이제 저희가 책에서 읽었을 때랑 설명으로 들었을 때 뇌리에 오, 좋습니다. 예. 정말 각인시키는 컬러를 당신만의 브랜드의 컬러를 만들어라. 이것을 정말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색에 대한 얘기, 흥미로운 얘기 계속 해 나갈 건데요. 공부를 잘하는 색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야. 창의력 높이는 색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좀 매력을 넘어서 마력적으로 보이는 퍼스널 브랜딩과 그런 상품 브랜딩 어떻게 하는 건지 대표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다독다독 저도 팬이어가지고 네. 와. 제가 집안일 할 때 항상 틀어놓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나온다고 해서 사실 약간 지금 얼굴이 약간 상기된 상태입니다. 네. 아, 너무 좋고요. 그럼 우리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욕망을 움직이는 10가지 세계 법칙 위닝 컬러 이랑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목소리가 다르네요. 네, 죄송하고요. 많이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리머님이 네. 2부에 함께 하게 돼서 네. 독후감 발표를 예. 네, 하는 걸로. 일부 때 네. 저희 다 했어요. 저희 독거 네. 발표하고 춤도 췄어요. 이 얘기 다 들었거든요. 안 하셨다고? 그래도 이랑주 작가님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저희 갈까요? 네네네. 작가님 1부 어떠셨어요? 일부 너무 재밌게 네.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 떨어졌어요. 네, 그럼 우리 위닝 컬러 네. 한번 어떻게 읽었는지.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네. 행동 경제학 책을 처음 접했을 때 화장실 소변기 파리 그림에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하며 감탄했던 적이 있다. 이번 책 위닝 컬러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물건들의 색상에도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고 어떤 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가 있구나. 색상이 어떤 상품이나 매장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고 맛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병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색상 하나만으로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그러한 영향을 받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에 매우 놀라며 한 챕터 한 챕터를 읽었다. 스타벅스는 초록, 코카콜라는 빨강, 애플의 로고는 왜 흰바탕에 검정을 썼는지, 우리는 그러한 색상을 보면서 왜 그런 브랜드를 떠올리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이 지식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크게 느낀다. 단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건진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이 하나 있다. 여러분 회의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 빨간색입니다. 기억하세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와, 갑자기 네. 당이 확 올라갔어요. 야, 아이고, 참. 역시 한 방 있어. 야. 와, 감사합니다. 다음 로사님. 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 브랜드와 상품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호불호가 생기고 신임과 불신임이 생기는 과학, 컬러에 있었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책입니다. 컬러라는 빛의 과학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뇌리에 깊이 박히는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이랑주 작가님의 전략서이기도 합니다. 비주얼 전략가로 많은 업체들이 브랜드 컨설팅을 삼고초려할 정도로 신임받는 이랑주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개성 있는 각각의 컬러만큼이나 강력하고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는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나요? 오늘 방송으로 같이 찾아보아요. 위닝 컬러는 과학입니다.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와, 위닝 컬러는 과학입니다. 네. 와, 갑자기 당 충전이 쫙. 네네, 텐션 갑자기 200% 네. 올라갔어요. 두 분의 독후감 덕분에. 아,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에너지 넘치시는군요. 그러니까 작가님 너무 사랑스러워. 네. 마지막 파숑이. 네. 네. 아니 오늘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두 분은 블루 계열이고 네. 저희는 블랙 계열이에요. 칙칙하죠. 예, 네. 저는 평소 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네. 평소 때 우리가 이 블랙 계열과 블루 계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이 방송에 참여했는지를 네. 이 책을 보고 읽고 나니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생각인데요? 의미가 있었나요? 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네. 비밀의 달인이신 이랑주 네. 작가님한테 듣기로 하고요. 네. 전 더 보탤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색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무난했던 게 저는 그냥 이렇게 무채색들이 고급스럽고 요 컬러들은 애들 한때다 잠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도 유튜브라는 걸 운영하면서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냥 색깔만으로도 반응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자극적인 문구들이라든지 내용도 중요한데 일단은 처음에 들어봐야지는 색깔이 이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 책을 읽고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만드는 유튜브에도 앞으로는 여기 10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좀 잘 활용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색상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해준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색은 진짜 마법이고 과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색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눈 감고 있으면 돼요. 영향 받기 싫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각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네, 것 맞아요. 중에 네. 색의 비중이 좀 크게 다가오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감 중에서 오감이 100%라고 하면 그 중에 87%가 시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거의 87%? 87%가. 와. 근데 그 87% 중에서도 65%가 컬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정색이라 하고 파란색이라고 하고 흰색이라고 보이고 지금 여기에 뭐 남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앞에 계시는 분은 노란 치마를 입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컬러가 먼저 인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뇌 속에서 우리가 이 컬러를 보는 순간 다양한 메커니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오래전부터 빨간색을 보면 갑자기 흥분이 되고 땀이 나고 푸른색을 보면 푸른 하늘 그냥 하늘을 봐 하고 푸른 하늘을 봐 하고는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뭔가 경쾌함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이미 파란색이 오늘처럼 비 오는 하늘이 아니라 네. 파란색의 푸른 하늘이 상상이 되는 것처럼 예. 이 컬러가 인체의 삶과 어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컬러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였고 그리고 이 빛과 컬러에 대한 거를 조금만 잘 알아도 내 물건을 파는 것부터 내 건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입은 옷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책도 제가 파란색이라서 좀 밀고 있어요. 요즘 파란색. 저도 찾아서 입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어. 지금 파란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역시 배려심. 제가 평소에 다독다독 보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고 아마 심성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사람이 목소리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파란색을 딱 입고 오셨길래 책 표지에 맞춰서 입고 오셨구나라는 네. 걸 제가 딱 알았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얼굴이 네. 이 색이 좀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 좀 퍼스널 컬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왜 여기 무슨 색깔 굉장히 보자기 대놓고 네, 맞춰보고 네. 그게 네, 사람들이 네, 되게 네. 해보고 싶어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브랜드 얘기도 좋지만 좀 개인의 그 브랜딩 요즘에는 그냥 그 SNS나 개인 네, 네. 브랜딩으로도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요. 네, 네. 그 나만의 컬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그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가지고도 컨설팅 의뢰가 되게 많이 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일반 이렇게 그 퍼스널 브랜딩 네, 스킨톤에 맞춘 건 스킨톤에 아니고, 맞춘 네.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 스킨톤에 맞추는 요즘 다양한 툴들도 많고 이제 그런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1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보험 영업을 하는데 자기를 딱 기억시키는 컬러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보험 영업 사원들이 워낙 많고 개인 사업자시니까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분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나게끔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퍼스널 컬러를 요즘은 많이 원하세요. 자기 비즈니스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보험 영업 사원이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뭐 저처럼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이야, 화이팅!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도전하고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는 그런 보험 영업 사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확하게 보험을 설계해서 팩트 기반의 보험 영업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영수가 아이고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떡해 아이고야 죄송해요 연기를 하는 지금 갑자기 두 분의 독후감을 듣고 났더니 막 되게 이제 잘하시는데. 에너지가 없대가지고 네. 이제 연기까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는 감정과 공감을 잘하는 보험 설계사가 되겠다 하면 이 세 가지 컬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막 열정과 도전, 예. 너의 인생에 나는 동반자가 돼주겠어. 이러시는 분은 붉은 계열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정확한, 그래서 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푸른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분들은 노란색 계열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주제 컬러를 그냥 이걸 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란색으로 정했는데 매일 노란색을 옷을 못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퇴진하세요. 노란 손수건. 세대가 또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가 내 기본 정장을 내가 막 블랙을 많이 입는다. 그러면 예. 노란색 스카프라든지 노란색 행커칩이라든지 노란색 뿔테 안경이라든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뭐 시계줄이라든지 내 명함이라든지 그리고 선물을 드릴 때도 항상 노란 리본을 묶는다든지 내가 노란 가방을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항상 내가 어떤 순간에도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함에도 뭐 뒷면에 노란색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의 슬로건과 함께 컬러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내 노란색 행커칩도 꼭 노란 가방 들었는데 아무도 노란색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노란 옷 입고 오신 분이 참 저를 잘 보듬어주고 설계도 잘 해주시는데 그분 덕받다. 이름은 기억 못해. 그 노란색 입고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개나리꽃만 봐도 괜히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빨간 스푼 보면 어디? 빨간 핑크 스푼 보면? 베스킨라빈스 그런 이런 식으로. 것처럼.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야, 그렇게 개인의 어떤 퍼스널 컬러를 상대방한테 각인시킬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완전 센 노란색을 계속 입는 건 아닌 거고 포인트 컬러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개인 퍼스널 컬러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네. 저는 기업 강의를 되게 많이 가요. 네. 그리고 기업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 강의를 가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란색이고 와. 파란 피. 네, 하얀 블라우스에 파란색을 입고 무대에 서는 순간 몇백 명이 와 이렇게 해줘요. 제가 오늘 삼성 로고 컬러를 입고 왔습니다. 그럼 이미 강의 전에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미 연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빠르다고 했던 이유가 200명한테 일항주로 막 각인시키고 내가 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강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파란 피 푸른색 삼성 로고를 입고 왔습니다. 그럼 이미 거기에서 그분들과 끈끈한 유대와 커뮤니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K 강의 갈 땐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도 제 퍼스널 컬러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리고 싶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클라이언트와 연대감을 먼저 형성할 건지에 따라서 이 컬러를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라는 게 굉장히 여러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력으로 다가갈 수 있게 좀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빨간색은 SK가 가져갔고요. 핑크색은 누가 가져가고요. 파란색은 이미 삼성이고요. 카카오는 노란색인데 그럼 전 도대체 뭘 써서 매력과 마력을 전달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톤을 조금 다르게 써보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옅은 파란색, 저는 짙은 파란색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미국에
그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밀키트를 창업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주제 컬러를 블루로 썼겠죠. 블루 에이프런이니까 이름이. 네. 네네. 그런데 이런 파란색을 썼을까요? 이런 파란색을 썼을까요? 더 짙은 파란색을 썼을까요? 또 식품 스타트업이고 2012년도에 오픈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식품 이제 스타트업 식품이니까 우리 무슨 색 녹색 하자 이랬을 거야 아마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야 그래도 먹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은 너무 강해. 그럼 오렌지나 노란색 어떨까? 먹으니까 우리가 식감을 줘야 되니까 밀키트 회사니까. 근데 2012년만 해도 밀키트가 지금처럼 막 각광받지 않았어요. 네네. 재료를 손질해가지고 보내준다고 야 뭘 믿고 그 양배추가 얼마나 싱싱한 건지 알게 뭐야 다 까내고 속에 것만 썰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들이 불안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푸른색을 정했어요. 그런데 뭐 스타트업 젊은 애들이 장 봐준다고 야 내가 주부 20년인데 내가 장을 더 잘 보지 너네가 잘 보겠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밝은 파랑을 선택하지 않고 짙은 이런 남색에 가까운 파란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파랑은 좀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짙은 파란색은 신뢰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색깔이 톤이 약간씩 다운이 되면 우리 노란색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밝은 노랑이고 짙은 노랑이 있는 것처럼 네네. 톤 차를 이용을 하면 톤을 눌러줌으로써 신뢰감이라는 요소를 하나 더 붙여서 이 친구들은 거의 1조 기업이 됐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매력을 넘어 그 순간에 어떤 컬러를 선택해서 그 매력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톤의 조절을 이용해서 마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일관성 있게 할 때 컬러를 일단 정해라. 그러니까 사진 톤 같은 맞아요, 것도 좀 맞아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약간 푸른 하늘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에 놀러 온 것 같은 계정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 사람은 엄청 화사한 햇살빛의 그런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스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제 인생에서 저는 항상 이제 좀 온기 품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주로 따뜻한 필터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 이제 컬러 톤을 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좀 따뜻한 필터를 먼저 한번 씌우고 네, 찍거나 필터를 씌울 시간이 없다. 그럼 이제 색 보정을 통해서 약간 더 원하도 약간 전에. 항상 이제 차가운 톤으로 안 넣고 따뜻한 톤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각인이 되면서 이 네. 계정에 가면 나는 되게 좋다, 뭐 편안하다, 네, 네. 혹은 언제나 새롭고 에너지가 가득하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줄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진짜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게 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책 읽으면서 되게 좀 혹했던 그 챕터가 뭐였냐면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저를 닮아서 공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네. 지가 좋은 거는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는데 네. 싫은 거는 되게 한 5초 앉아 있으면 막 이러기 시작해요. 네, 네, 네. 근데 책에서 아이를 좀 집중하게 하는 컬러 이런 것들이 있다. 창의력을 높여주는 것도 있고 네, 네. 뭔가 단기간에 학습 속도를 높여주는 컬러도 있고 이렇게 색상을 잘 이용하면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도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네, 네.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이 방을 좀 꾸민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식의 컬러를 배치를 하면 아이가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9살입니다.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가 좋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학교 숙제는 좀 바짝 앉아서 집중해서 집중은 좀 했으면. 그거 집중해서 하면 10분이면 끝날 걸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사실 제가 힘들어서 맞아요. 네. 집중력을 순간 집중력을 높이는 색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아이 공부방이라고 하면 빨간 벽지를 바르기보다 네. 빨간색 포인트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빨간색 포인트요. 네. 그래서 제가 빨간 펜 선생님 그 빨간 펜 있죠.
그 학습지. 네. 정말 브랜드 컬러 잘 정했다. 아. 파란 펜 했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빨간색이라는 색깔이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 보가 네. 순서대로예요. 우리 이 눈에 빛의 상이 맺히는 순서가 빨주, 노초, 파남, 보 순으로 맺혀요. 그래서 순간 가장 빨리 색이 닿고 가장 집중력을 높이는 색이 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세일할 때도 이렇게 빨간색을 쓰는 이유가 순간 집중력, 우리 거를 쳐다보세요 라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붉은색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원리가 똑같아요. 아이 공부방에도 그럼 네.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려면은 일단 빨간 펜 빨간 펜 신청을 하고. 네. 빨간 펜 신청을 하고 아니면은 붉은색의 액자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림 액자 같은 것도 좋고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분이 있다면 화분의 색깔도 붉은색으로 하는 게 좋고 네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매트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매트도 붉은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상 위에 붉은색의 비중을 5에서 10% 정도 만들면은 집중력이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신기하다. 그게 또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죠. 과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비율의 법칙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일부에서. 예. 네, 그래서 너무 만약에 90%로 빨간색을 하면 네. 옛날에 이집트의 감옥 색깔이 애가 막 뛰쳐나가고 싶어 뛰쳐나가고 싶어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붉은색이 EBS에서 2008년도에 실험을 하나 했었어요. 네. 그래서 빨간 방과 파란 방의 비밀이라는 으시시하다 네. 비밀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을 20분씩 방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20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나와라 시계는 없었어요. 음. 그리고 20분이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빨간 방에서 그리고 파란 방에서 느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빨간 방에 있는 사람들은 12분에서 17분 사이에 모두 20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뛰쳐나왔어요. 네. 파란 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워 있거나 옆으로 돌아 눕거나 잠을 자거나 보통 22분에서 27분, 29분 사이에 20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파란 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빨간 방에서 순간 몰입은 하지만은 이 지속력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그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색이에요. 그래서 순간적 몰입은 좋지만 오래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불안함이 더 증폭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죄수들의 방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막 불안감이 증폭되게 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교정이 안 되잖아요. 교정을 해야 되는데. 벌을 주는 거지. 벌을 주는 거죠. 정신적으로 힘들어 봐라. 네, 지금 현대와 달랐나 봐요. 현대는 교정이 이제 감옥의 어떤 그쵸, 그거라면은 그쵸. 그때는 벌을 주기 위해서. 네, 근데 네.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저희 아이 방에 파란색이 많거든요. 애가 좀 너무 편안한 기분을 느껴서 한 시간 동안 그러네. 숙제를 하는 건가? 파란 방은 또 좋은 점이 있기는 해요. 네.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데는 이 파란 방이 되게 좋습니다. 이러다 너무 알록달록해지겠네. 그러니까 지금 조명을 그럼 빨갛게 해야 되나? 빨갛게 쓰면은 네.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네네.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더 필요해. 집중력이 더 필요해. 집중력이요. 그러면 파란색 줘야겠네. 예. 네. 그럼 빨간색 소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활용하면 좋다. 네네네. 네. 그 푸른색은 왜 창의력을 높게 하냐면 그 소아마비 백신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소크 그 박사가 있어요. 그 이 소크 박사님이 7년 동안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를 했는데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아기들이 막 죽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푸른 하늘과 그 이탈리아의 푸른 바다를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그 소아마비 백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을 여행해서 돌아오자마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백신을 만들고 이 백신을 전 세계에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저작권 없이 배포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엄청나게 돈도 벌고 지원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소를 세웠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솔크 연구소인데 이 박사님이 되게 유명한 건축가를 찾아가서 본인이 그렇게 방 안에서 연구실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떠올랐던 게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소를 지을 때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과 푸른 거기 호수가 있어요. 하늘이 담겨 있는 호수를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연구자들의 방에서 항상 바다가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 그
호수가 보이게끔 돼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푸른색을 넣고 효과가 있었냐? 네네. 노벨상이 10명이 나왔어요. 이사 가야겠다. 그래요? 갑자기 부산과 인천 가격이 아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한강이 보이는 집들이 비싸잖아요. 네. 이유가 푸르잖아. 있었어. 네. 이유가 있었어. 괜히 비싼 게 아니네 이게. 네, 맞아요. 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물을 또 좋아하는 건가 사람들이? 네, 그게 이제 부동산의 그 영향도 있겠고 저 같은 이제 색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푸른색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 물과 하늘이 동시에 있는 곳이 이제 영감을 얻는 데는 좋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런 컬러에 대한 어떤 뭐 창의력을 좀 원하실 때나 아니면 네네. 뭔가 좀 순간적인 순발력, 좀 집중력을 네. 요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활하시면서 활용을 하세요. 아, 네. 제가 사실은 그 순간적인 집중력을 요할 때는 제가 네네. 가는 카페가 있어요. 어. 빨간색 카페. 아 있어요? 네. 그게? 파스쿠치. 파스쿠치 맞네. 그러네요. 파스쿠치에 가면 검은색, 붉은색, 붉은색. 예. 붉은색이 되게 맞아요. 많고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글을 쓰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이 붉은색을 많이 봐서 순간적인 집중력을 요할 때는 여기를 와야 되겠다 해서 제 명당 자리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활용하시는구나. 그렇게 활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파스쿠치 배치 올라가겠네. 작가 되고 싶은 사람들 막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저희 집 거실 블라인드도 제가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집중력. 빨간색 블라인드요? 네, 빨간색 블라인드로 다 바꿨어요. 집중력을 이게 거실에서 가끔 제 컴퓨터하고 다 거기 있으니까 네. 이제 집중력을 요하고 집필을 할 때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다 내리고 빨간색 외부를 차단하고 빨간색 블라인드를 쫙쫙 내려놓고 하고 있어요. 와. 강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활용을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특정 컬러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래서 아기가 숙제를 요할 때는 블라인드를 빨간색으로 하고 아기가 창의력을 요할 때는 이제 올려놓고 아니 파란 블라인드를 하늘을 보여주고. 네, 여러 색으로 아,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활용법으로 하는 건가요? 아, 네.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진짜 컬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일본에는 우리가 침을 놓는데 색깔로 침을 놔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천년 염색한 그 원단에 네. 내가 만약에 위장이 안 좋다, 그럼 위장 그 맥에다가 노란색 종이를 붙여가지고 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인후통이 있다, 그러면은 파란색 색을 붙여서 침을 놔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색채학 공부를 하면서 했더니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이 컬러를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데 아플 때 약국에서 약 쥐어줄 때 이 약의 색깔 보셨어요? 요즘 되게 컬러풀해졌죠. 네, 약 색깔이 옛날에 예전에는 거의 다 하얗고 하얀색이었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통이 다 하얀색이니까 이 약사들이 약을 잘못 넣는 경우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류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색깔별로 이 약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컬러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해서 소화기 계통은 노란색. 네. 그 약을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 염증 계통에는 푸른색 그리고 뇌와 관련된 데는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혼란도 없고 실제 이걸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약의 색깔도 이제 다 나중에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또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해서 똑같은 위장약인데 네. 하나는 흰색으로 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줬어요. 네. 그리고 환자들한테는 잘 안 나으시죠? 약을 바꿔봤다고 이번에 노란색 더 효과 있을 거라고. 근데 똑같은 약이었어요. 똑같은 약이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특효약이다. 진짜 효과가 있다. 같은 약 먹었는데. 같은 약 먹었는데 색깔만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위장 계통에는 노란색 약을 쓰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 계통에는 약간 연보라색을 쓰기 시작했고 염증 계통에는 약간 푸른빛이 드는 네. 계통의 색을 점점 간이나 신장 계통은 연한 연두색 한번 보세요. 약을 약국에서 받아오면 약간씩 뭐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 바운더리에서 색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로 병을 실제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 약들이 다 그렇구나. 컬러가 그런 색깔들이니까. 약을 이렇게 받으면 그냥 털어 넣어요. 색깔 안 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또 그런 효과들이 있군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약봉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걸 제가 아니까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뭐 호흡기 계통에 이런 색이면 내가 맞아 칼라 공부한 게 맞았어 막 이러면서 보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다 하면은 목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붉은색 스카프를 매지 마시고 푸른색 스카프를 매시면은 염증이 빨리 가라앉아요. 파란색 계열로. 네, 푸른색 계열로 맞추시면은. 오. 그래서 그 붉은색과 푸른색은 시각적으로 3도의 온도 차가 나거든요. 네네. 열이 나고 염증이 날 때는 네네. 푸른색을 목에다가 매면 이 염증이라든지 이게 여기를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신기하다. 평상시에 좀 열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몸을 두르면 네네네. 조금 열이 좀 내려가는 효과가 맞아요. 있을까요? 시각적으로 그 효과가 있어요. 야,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와. 이게 좀 약에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으면 사실 내가 뭘 어떤 색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 받고 하면 두통들 막 생기고 막 아프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좀 좋은 색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스트레스, 좀 해소되는 색. 스트레스가 사실은 저는 초록색을 많이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네네. 왜냐 우리가 색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색이 되게 중요한 색인데 첫 번째가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기본적으로 어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빨간색은 우리 신체의 전체의 활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푸른색은 지성과 뇌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노란색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초록은 신체, 감정, 그 다음에 지성 이 4가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색깔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뇌를 되게 많이 썼다 그러면은 초록색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두통이 되게 심했어요. 두통과 이제 눈을 스마트폰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그쵸.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과를 갔어요. 네네. 그랬더니 제가 그 영양제도 좀 주시고 약도 좀 주시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숲에 가서 나무를 많이 보래요. 초록색 잎사귀를 많이 보래요. 그리고 약은 안 주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숲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두통도 좋아지고 눈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이 칼라 테라피 이런 걸 공부하시지 않았을까 순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초록색을 많이 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늘. 그래서 자연에서 주는 색깔 있죠. 네네. 그 색깔들을 많이 보시는 게 감정, 뾰족해진 감정을 순화시키는 게 되게 좋은데 뾰족해진 감정을 순화시키는 색이 있어요. 그래요? 뾰족해진 어떤 색깔이에요? 핑크색. 핑크색. 네, 핑크색이 그 뾰족뾰족하게 모난 감정을 약간 둥글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파스텔 핑크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서 여성들이 참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처받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핑크색을 보면 이게 감정이 순화되는 역할들을 해주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 했을 때 화해하고 싶으면 핑크색으로. 핑크색 꽃을 사가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꽃 이렇게 받으면은 예. 특히 이제 흰색, 핑크색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 물론 그 컬러에서 주는 에너지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꽃들이 거의 다 보면 붉고 핑크색이죠. 그래서 알록달록한 이런 컬러들이 주는 에너지를 보면 저는 어떤 컬러든지 자기한테 맞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이런 것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자연에서 보여주는 그 색상하고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나 뭐 모니터를 이렇게 보는 색상하고 사실 우리가 인지할 때는 똑같은 색이지만 이게 혹시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모니터 상에 초록색 숲을 볼 때랑 실제 네네. 숲에 갔을 때랑 실제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이일까요? 네네. 이제 그런 차이인데, 저는 그래도 사실은 색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바탕 화면에 초록색 바탕을 많이 깔아 놓으시라고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우리가 모니터를 보게 되면 이게 동공이 되게 좁아져요. 동공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동공을 이렇게 넓혀주는 색이 초록색 계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수술방에서도 우리가 초록색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붉은색을 보면 아까 제가 집중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동공이 엄청 예민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초록색을 보면 이 동공이 풀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평소에 내가 자연에 못 간다, 일상생활에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은 모니터 화면에 초록색 바탕을 깔아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초록색 식물을 가져다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월요병이 생길 때는 무슨 색? 혹시 월요병일 때 내가 이렇게까지 재와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아니요, 진행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월요병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렇게까지 해봤다 혹시 있을까요? 월요병일 때 네. 그냥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부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좀 정신 번쩍 들고 그냥 나가게. 아.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몸이 알아서 네, 움직이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 움직이기 싫을 때는. 대표님은?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이 이제 그거 심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무조건 술을 막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아니 저녁 때 네. 술 먹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빨리 그냥 긴장 그냥 월요일 저녁에 술 월요일- 약속을 잡는다. 아, 술 약속을 신나는 잡는데. 거니까. 그러면 오늘 잘 그런 견디면 것 술 마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감내하고 인내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역시. 뭔가 특별한 비법 없이 그냥 가니까 가야지 뭐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칼라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저도 네. 직장 생활을 12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월요병이 저도 없었겠어요. 월요일에 진짜 일요일 저녁부터 막 괴롭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월요일 날은 내 옷장에서 가장 밝고 경쾌하고 예쁜 색깔의 옷을 입고 간다. 미리. 미리. 그리고 미리 이제 막 밤에 일요일 밤에 막 코디를 하는 거예요. 칼라. 그럼 사람들이 월요일 날 야, 그러니까 다 무채색이에요. 월요일은 다 검정색. 월요일 다 본인의 마음을 그냥 대변하는 색들을 입고 와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막 주황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이런 밝은 색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화사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월요병을 그렇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왜 이렇게 주말에 쉬다가 월요일 가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옷을 맞춰놓고 내가 기분 좋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풍 갈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맞아, 갈 때 맞아. 보면 이게 장롱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밝고 예쁘고 경쾌한 거 입고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분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공간에서 잠깐 얘기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숲길을 걸으면은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해져요. 근데 꽃길을 걸으면 어때요? 좀 이렇게 화사하게 살아나죠. 뭔가 좀 네. 발이 막 두둥둥둥 막 이렇게 그렇죠, 뛰면서 그렇죠. 너무 발랄한 느낌이 좀 발랄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매장에서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구예요. 입구를 고객을 차분하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러면 한 톤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식집 들어가면은 뭐 그레이에 블랙에 막 수다 떨리고 가다가도 고급 일식집 가면 어때요? 갑자기 야야야 막 이렇게 맞아요. 목소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톤으로 이게 칼라로 목소리 톤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밝고 경쾌하게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하고 싶다, 쇼핑을 즐겁게 하고 싶다고 하면 입구에다가 기분 좋은 컬러들, 시즌의 컬러들, 그러니까 꽃들이라든지 이런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 고객이 기분 좋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즌의 컬러를 전면에 배치해라는 이유가 기분 좋게 만들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야, 그러니까- 정말 몰랐던 세계의 비밀을 좀 알게 된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맞아요. 저도 그 왜 데미안이라는 책 읽어보면 독심술 같은 게 있잖아요. 데미안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분들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었구나. 다 읽히고 있었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 이걸 시켜, 더 많이 먹어,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였는데 여기 우리 분위기 좋으니까 가서 먹자, 그랬던 것들을 다 만드셨던 거였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이 비법들이 뭔지 컬러마다 나와 있거든요. 붉은색, 맞아요. 10가지 노란색, 색깔. 초록색 이렇게 다 검정색. 저는 검정색이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젊음의 색깔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컬러에 대해서 여러분도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비법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책이 계속 나오나요? 앞으로도 책을 계속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구에 왔다가 가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 전에 지구에 와서 제가 배우고 익힌 거를 이렇게 후대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처럼 30년 걸리지 않고 3년 만에 이거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책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제 하면서 배운 것들을 계속 모아서 꾸준히 책으로 낼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와, 네. 멋있어요. 진짜 다음 책도 어떤 주제가 될지 좀 너무 네, 기다려지고요. 진짜. 네. 예, 다른 거 떠나서 이 위닝 컬러는 정말 좀 뭐랄까 깨워주는 책이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제가 서평에도 잠깐 썼지만 행동 경제학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네, 네. 그 정도의 좀 충격을 줬던 책이니까 네. 우리 저희가 좀 나눈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책에 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네. 사서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끝내는 분위기인데 한 네. 가지 더 얘기하면 센스를 가르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센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센스를 배우시려면 이 책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센스 없는 분들이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따라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하. 센스는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닙니다. 네네. 네.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책도 너무 궁금해져서 혹시라도 또 모실 수 있으면 굉장히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제가 더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다독다독 애청자인데 여기에 직접 오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세 분과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하루가 네.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